크고 대담한 목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방해한다. 라는 얘기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표나 컨셉, 기획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너무 무게가 실린 건 아닌가? 너무 시간도 많이 썼고. 네. 그래서 보면 기획서, 요즘의 기획서를 보면 굉장히 작게 시도하잖아요. 뭐 안테나 맞아요. 샵을 연다거나 아니면 작게 온라인으로 무슨 이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의 좀 방법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라는 게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연구 보고서 제목이 너무 재밌는데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지나친 목표 선정에 따른 체계적인 부작용. 지나친 목표 선정을 하면 체계적으로 부작용이 생긴다고. 어떤 체계적으로 부작용이 있나요? 일단은 주눅 들고 긴장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단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요한다. 일에 대한 비용과 위험도 함께 커지고 그리고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큰 목표를 위해서는 그거 말고 딴 거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힘든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다. 그리고 미래의 보상에만 중점을 두니 날마다 성장하는 즐거움이 낮아지고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뭐 너 금메달 따야 돼? 4년 후 금메달 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메달 따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너 이번 주에는 0.2초만 기록을 좀 당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데 야 너 이래서 금메달 따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나는 거랑 지금 0.1초밖에 빨라지지 않았거든? 0.1초를 더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작은 피드백과 작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 수 있는데 금메달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이랄까요? 아니 내가 뭔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이런 말을 해줘요. 네, 저도 좋았어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일단 이것들을 좀 잘게 쪼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목표가 A라고 하면 A-1, A-2, A-3로 이렇게 좀 작게 목표들을 좀 쪼개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그래서 내가 너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목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쪼개보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고 그걸 해보고 나서 그래도 이거 계속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깊게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에서 나온 사례는 뭐 예를 들면 진로 고민 같은 걸 할 때도 뭐 정말 진로를 바꿔야 될까? 이런 질문은 너무 큰 질문이라는 거고 너무 큰 계획을 수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진로를 바꾼 사람한테 한번 물어나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의사결정을 좀 작게 할 수 있도록 질문에 좀 바꿔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사람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한 번 들었는데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계속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냥 그 질문은 버려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작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작은 행동을 위한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행동을 어떻게 나누지? 뭘 해야 하지? 생각했을 때 keep it specific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keep it easy 쉬워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막 나는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스토리텔링과 운동을 접합하여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유튜브를. 다 치워. 못해. 시작 그래서 못해. 아니 매주 수업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찍어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 전래동화에 기반한 그거를 체육과 연관시켜서 절대 못해. 막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를 먼저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에게도 이렇게 keep it specific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 keep it easy 행동은 쉬워야 한다 keep it fun 즐거워야 한다 하실 때 즐거워야 한다 막 고통스럽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없고 keep it immediate 그러니까 즉각 지금 당장 하라는 거고 keep it cheap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네. keep it real 현실적인 행동을 하셔야 하고
keep it social, 사회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쉬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쉬어야 돼. 맞아요. 저희만 해도 유튜브 할 때 얼마나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는데 실행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만 딱 3대 사갖고 배치했거든. 아니 우리 핸드폰으로 시작했어요. 아 핸드폰으로 했던가요? 그래. 아 맞아. 핸드폰으로 했구나. 정말 빅게스트들을 그 낡은 핸드폰으로. 아 맞아. 근데 확실히 괜찮았어 근데. 네 맞아. 이거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그냥 핸드폰으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노력이 더 많이 드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데이터로 옮겨야 되고 그렇죠. 또 이걸 누군가가 한 명이 취합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나중에 카메라를 샀고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거는 좀 뭔가 훈련이 돼 있었는데 영상 매체는 그냥 단순히 카메라만 늘어난 것 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쉽게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작업량은 늘었지만 시도 자체는 쉬웠다. 그런 것들만 떠올려 봐도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컨텐츠 같은 거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매주 할 수 없다면은 시작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한 편 만드는데 50만 원 들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 고민을 해보시라.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나에게 제시하면 되려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잼 판매 사례? 네. 그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 그걸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어떤 판매점에서 이제 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테이블 2개를 놓은 거죠. 실험의 결과인데 A 테이블에는 잼을 6종류만 딱 놓고 B 테이블에는 24개의 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훨씬 많이 준 24개의 잼들이 더 많이 판매될 것 같고 종류도 더 많으니까 그쵸. 거기서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판매 결과를 보면 6개만 놓여 있었던 테이블의 매출이 24개 있는 것보다 10배나 넘게 매출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되려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선택지가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판매자의 스킬 차이 없었을까요 혹시? 10배인데. 10배 모르겠어요. 뭐 또 있었겠죠. 설마 그 단순하게 그 차이만 있지는 네, 않았을 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실험 결과는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선택지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도 가만 떠올려 보니까 제가 좀 그 비슷한 사례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떠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햄버거가 좀 먹고 싶었어요.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류 같은 게. 근데 아내랑 이렇게 둘이 걷다가 서브웨이가 보이는 거예요. 서브웨이하고 길 건너에 맘스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귀찮으니까. 네. 근데 서브웨이잖아. 여기는 피곤해.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길 건너가서 맘스터치를 갔던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싸이버거. 네, 그냥 사이버거 세트 시키면 간단한데 맛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서브웨이는 들어가면 내가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또 되려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약간 미국식 주문과 한국식 주문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어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서비스에 가면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있어갖고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게 왜 그렇게 미국에는 없어 그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지가 많은 걸.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게 좋다.